자, 저는 예수를 이 등반과 비교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등반가들이 오르기 어려운 험준한 자연 환경과 싸우면서 자신의 한계를 도전하듯이 예술가들도 동시대의 경직된 관습과 싸우면서 자신의 창조적인 의식을 도전하기 때문에 유사한 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등반가들은 또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관광지 같은 데를 다니지 않죠. 거기에는 안락하고 편안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경이 없는 거죠. 또 프로 작가들도 아카데미즘에서 안락을 누리려고 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실험 정신으로 도전을 하기 때문에 유사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 등반가들한테 중요한 일은 자신의 능력에 맞는 적절한 산을 선택하는 거죠. 너무 험준한 산을 선택하면 위험할 것이고, 너무 편안한 산을 선택하면 또 재미가 없겠죠. 내 능력에 맞게 적당한 산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 등산과 같은 거라고 봐요. 언제나 우리 앞에는 거대한 산이 가로막혀 있고, 그걸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나타나고, 또 다른 산이 나타나고, 끊임없이 산이 나타난다는 거죠. 저 산만 넘으면 내가 편안해지겠지, 좀 쉬어야겠다, 이게 아니고 더 험하고 더 높은 산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우리가 쉬운 상대를 이기면은 더 어려운 상대가 나타나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술을 통해서 이제 그런 등산을 하듯이 우리한테 놓여진 그런 산맥을 즐기면서 넘어가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 작가는 시대를 가로막는 거대한 산맥을 탐험하는 등반가지, 길이 다 나 있는 관광지를 여행하는 그런 관광객이 아니라는 거죠. 길이 나지 않은 그런 길을 우리가 개척할 때 거기서 새로운 풍광을 만날 수가 있고, 거기서 어떤 발견되는 그 짜릿한 쾌감, 이런 것이 행복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그 아름다운 풍광은 이제 관광지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또 장사꾼들이 득실거리게 되는 것이고, 누구나 갈 수 있는 여행지로 변모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추어 작가들은 이미 개발된 여행지를 찾아다니는 관광객과 같다면은, 프로 작가는 새로운 미지의 풍광을 찾아서 사람들이 가보지 않은 그런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산이 세 가지 거대한 산맥들이 놓여져 있는데, 그 하나가 고전 산맥이고, 다른 하나가 모던 산맥, 또 다른 하나가 포스트 모던 산맥이 놓여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크게 보면 이 세 개라고 볼 수 있는데, 어느 산을 올 것인가? 이건 뭐 선택은 자유입니다. 자유인데 각각 개발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과 장단점을 철저하게 파악한 후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느 산맥을 오르느냐에 따라서 내가 고전주의자인가, 내가 모더니스트인가, 내가 포스트 모더니스트인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르고 있는 산이 어느 산인지도 모르고 정보도 없이 막 헤매다 보면은 그거는 어떻게 구제가 불능이죠. 또 이미 길이 다 나 있고 개발이 다 끝났는데 그걸 개발이 안 된 줄 알고 자꾸 혼자서 숲속을 헤매고 다니면도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은
내가 가보기 전에 정보를 얻는 거예요, 먼저. 그런 정보 없이 그냥 막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헤매게 돼 있어요. 알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술사가들이 역사를 연구하는 것과 작가들이 역사를 공부하는 거는 이거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학자들은 이 복잡한 현상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위한 거거든요. 일종의 그 지도 그리기예요, 지도 그리기. 현실을 그대로 옮길 수는 없거든요. 중요한 것 중심으로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그 지도 그리는 방식으로 압축시키는 거죠. 작가는 그 지도를 활용해 가지고 자기 집을 짓는 것이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이건 전혀 이제 그 역사를 공부하는 그 태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하고 다음 시간하고 다다음 시간을 잘 들으시고 내가 어느 산맥을 지금 오르고 있는가 그 현 주소를 파악을 하고 그 지도를 보면은 내가 어디에 있다는 걸 딱 나오거든요. 위치가 딱 나와요. 지도 보면은.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산을 계속 올라갈 것인가? 그 산을 올라간다는 것은 어떤 비전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자기만의 그 풍광을 보려고 올라가는 건데 남이 갔다 온 사람이 얘기 들어봤더니 올라가봤자 별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외국을 안 나가봐도 요즘 뭐 갔다 온 사람들이 다 그 정보들을 올리니까 마치 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그 이미지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존의 작품들을 다 보다 보면은요, 내가 이거 계속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응? 그러면 나한테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한 내가 어딘가 이거를 이제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그 지도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찾고 어디로 향해서 갈 것인가를 그런 결정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자, 이 세계의 거대한 산맥을 우리가 넘어야 되는데요. 고전 산맥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이 현상이 나오고요. 현상, 눈에 보이는 그 현상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이 재현이었고, 재현을 도구 수단으로 해가지고 저 산을 등반을 해가지고 산 꼭대기에 가서 현상 세계를 정복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정복된 뒤에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14세기부터 올라가서 16세기에 저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19세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던 시대에는 완전히 그 기후가 바뀌어버린 거죠. 이 시대가 되면은 현상 이면에 있는 본질을 추구하게 된다고요. 본질. 본질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상으로 가는 거죠. 추상을 통해서 본질을 추구한다. 이것이 본질이다, 저것이 본질이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예술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따른 많은 그 오해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본질이 실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 실제에 대한 탐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그동안 본질이라고 정의했던 것들이 하나의 그 이데올로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이제 각성을 하고 진짜 실제를 찾아 나서는데 이 실제는 정말 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언어로 표현했던 거를 해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체. 포스트 모던을 해체주의라고 부르는 것도 이제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본질이라고 정의했던 것들을 해체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금 이런 그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자세히 들어가면은요, 이 풍광이 또 다양한 풍광들이 있어요. 요 산마다 보이는 다양한 풍광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시대 정신이 바뀔 때 왜 바뀌는가 하는 거죠. 왜 바뀌냐. 우리 몸이
굳어져 가지고 어딘가 병이 생기면은 그때 나의 행동과 노력은 그 병을 치료하는 데 전념하게 되는 거죠. 그 병이 치료된 뒤에는 그런 행동이 더는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치료될 때까지는 치료를 위해서 굳어진 부분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은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한 하나의 필요가 생긴다. 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시대나 우리가 만들어 놓은 관습들이 경직되면은, 굳어지면은 적폐가 된다는 거죠. 적폐. 그러면은 그거를 해결하는 것이 곧 시대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정신이라는 것은 이전 시대의 굳어진 관습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의 시대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 시대정신을 파악하는 방법은 그 이전 시대의 어떤 적폐들을 보면은 다음 시대가 어떤 것이 필요로 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요즘 선거철이라서 많이 좀 시끄럽긴 한데, 사실 크게 보면은요, 이 거대한 시대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필요한 것이 실용이냐, 공정이냐, 이 시대 정신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앞 시대가 공정한 시대였으면은 실용적인 그런 게 필요한 것이고, 앞에 시대가 공정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공정이 시대 정신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판결하는 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실용과 공정은 왼발 오른발의 관계예요. 그게 어떤 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실용이 필요하고요. 어떨 때는 공정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실용이고 누가 공정인지는 아시겠죠? 왼발이 먼저 나갈 땐가 오른발이 먼저 나갈 땐가 이거를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어차피 걸으려면 양발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어느 발이 먼저 나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어떤 선택이 결정이 되든지 우리는 그걸 지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왼발 오른발이 그래야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한 발만 계속 나가겠다 이거는 아주 곤란하거든요. 다 가지런히 찢어지는 거잖아요.